자, 우리 192페이지 우리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죠? 인간의 어떤 행동을 시작, 변경, 종결시키는 내면의 힘 또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 크게 인간 내면에 뭐가 있다? 어떤 욕구의 내용이 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이론? 내용 이론이 있었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면 마슬로우와 알더프는 가장 큰 차이가 두 개다. 여기는 만족, 접근, 좌절, 퇴행, 우성의 원리, 명시 욕구. 맥그리거는 X형 인간, Y형 인간. 허처버그는 위생요인, 동기요인을 했습니다. 엔리치먼트, 엔라지먼트. 올드앤과 헤커만은 다중인격자 환자. 다시 그래서 뭐 환자? 다정중 환자. 다시 뭐라고요? 다정중 환자. 근데 내용 이론 중에 재밌는 게 맥클릴랜드는 뭐라고 정했다? 인간의 욕구는 사회화의 산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동기. 자, 과정 이론, 인지, 지각. 인간의 욕구는 안에 내용은 없어요. 뭘 인지하고 지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한 번만 설명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나랑 형이 있어요. 그죠? 나하고 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다 경제 욕구. 쉽게 말하면 용돈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죠? 형도 1등 했고 나도 1등 했어요. 자, 그럼 갑시다. 10만 원 주는 경우, 만 원 주는 경우, 5만 원, 10만 원 주는 경우. 1번, 2번, 3번 중에 딱 봐도 여러분이 가장 빡치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지. 그러니까 2번. 자, 근데 잡으세요. 오히려 10만 원, 만 원 줬을 때는 내가 공평하고 형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죠. 근데 자,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으면 내가 뭘 받았다라고 느껴요? 불형평성을 지각하는 거죠. 근데 잡으세요, 여러분. 만 원을 받았을 때하고 5만 원 받았을 때는 5만 원이 5배나 많잖아. 근데 이때는 뭘 지각해요? 불형평성을 받았다라고 지각하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형한테 가서 2만 원 달라고 그러거나 엄마한테 가서 단식 투쟁하거나 집 나가거나 응석 부리겠죠. 욕구가 충족되는 거하고 동기부여는 별개야. 다시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다. 방금 우리가 경제 욕구가 충족되면 바로 동기부여 된다 그랬죠. 근데 봐봐, 지금 욕구가 5만 원이나 충족되는데 지금 동기부여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시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고 그 중간에 방금처럼 뭐 하았다는 지각, 공정성에 대한 지각 같은 내면의 지각, 인지라는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지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특정한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부여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봤잖아. 지금 봐봐.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도 동기부여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다시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다. 요걸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은 모티베이션은 E 곱하기 I 곱하기 V. 다시 갑니다. 밸런스. 나의 유인, 수단. 요게 주관적인 기대. 이게 중요하죠. 기대. 인지, 지각이죠. 자, 여러분. 합격하고 싶죠? 합격의 가장 좋은 수단은 열공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공.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문장을 여러분 내년 합격을 내가 100% 보장해 주셨어요. 하루에 수업 포함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월금과 내가 토요일에 내가 봐줄게. 주 5일 하루에 10시간씩만 내년 시험까지
공부하면 이거 떨어질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 합격하고 싶죠? 엄청 합격하고 싶지? 그죠? 이거는 동의하죠? 이거 100% 아니에요, 100%. 열공하면 무조건 합격하죠?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뭐예요? 자신감. 자, 여러분, 공무원이 승진하고 싶잖아요, 그죠? 승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부를 해서 승진할 수도 있고, 근무 성적이 1등이서 승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내가 100% 할 수 있어. 나 이건 못해. 근데 이 조직에 보니까 승진은 100% 아부로 돼요. 그럼 내가 동기부여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만약에 여기 100%고 여기 100%면 해볼게자. 자,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하거나 합격한다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믿고 지각하고 인지한 만큼 동기부여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욕구를 지금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죠.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기대해요? 기대하는 만큼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다시 갑니다.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고, 중간에 나의 물건은 부르면 뭐가 주관적인, 뭐가 개입해요? 기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예를 들면 100억을 준대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면, 등산하면. 그 내가 이거 할 가능성이 0%면 이게 100%고 이게 100%더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기대감이, 이거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무슨 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마이 EIV 이론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아담스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형평성 이론입니다. 조직에서 일하면 특이하죠. 항상 중요한 무슨 인물이 있어요? 중거인물이 있다. 중거인물. 그럼 내가 있습니다.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은 내가 넣은 근무 시간이고 아웃풋은 내가 받은 보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거인물인 옆 동료가 있습니다. 옆 동료의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겠죠. 자, 이게 어디예요? 이건 다 보상받은 거죠. 요거는 무슨 보상받은 거예요? 과소 보상이죠. 요거는 이제 형평한 보상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이거죠, 이거. 자, 무슨 보상을 지각했을 때? 과소 보상을 지각하거나 인지했을 때는 이걸 시정하는 행동이나 인지 왜곡을 합니다. 이런 행동, 예를 들면 내가 무단결근하거나 또는 다른 조직을 알아보는 이유는 무슨 보상을 받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과소 보상을 받았다라고 인지하고 지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스의 그 답이 나와 있죠. 무슨 보상? 형평성 이론은 무슨 보상을 실시하는 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형평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자, 로크. 와, 이것도 엄청 재밌습니다. 로크는 모티베이션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따라서 동기부여 정도가 달라진대요. 자, 갑니다. 난이도. 여러분 솔직히 9급, 7급, 고시. 같은 공무원 시험이라도 9급보다는 7급이, 7급보다는 고시가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고시보다는 고시 3관왕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의 난이도는 내가 얼마나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지 영향을 주죠. 그리고 목표의 구체성은 행동의 방향. 여기 시험 잘 놉니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팀장이고 여러분이 팀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내가 아침 출근했잖아. 자, 좋은 아침. 오늘 목요일 하루만 기다리면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 파이팅 합시다. 동기부여 전혀 안 되죠. 예를 들면 막연히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 해볼까? 내가 팀장이고 여러분들이 다 대리입니다. 자, 박 대리 2시까지 보고서 올리고 이 대리는 12시까지 미팅하고 와.
내가 지금 어떻게 딱 정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2시까지, 12시까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주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오늘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하들을 관리할 때 잘해야 돼요. 애가 왜 일을 안 할까? 요즘 애들이 왜 이런 많은 사람들 다 지 잘못이야. 왜냐하면 잘 판단해서 얘는 지금 기대감이 없으면 기대감을 높여줘야 되고, 그죠? 얘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2시, 4시, 6시까지 아니면 이번 달까지 아니면 15일까지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팍팍 집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야, 열심히 해라고 하고 요즘 애들 일 안 해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관리자 잘못이에요. 관리자 잘못. 이거 가장 많이 검증됐고 가장 타당한 이론이라고 있는다는 게 바로 로크의 무슨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요거만 기억합시다. 다시. 난이도는 얼마나 빡세게 일해야 되는지 영향을 주죠. 구체성은 행동의 방향이나 주고, 그래서 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말은 뭐가 없어서? 구체성이 없어서 동기부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됐습니다.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심리학에서 경영학, 우리 행정학 좀 다른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을 기본적으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발견된 외부 자극의 결과다.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 자, 갑니다. 이게 진짜 심리학에서 엄청나게 큰 논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공부하라 그래서, 아니면 사회적 압력 때문에, 아니면 진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자, 요쪽 인간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만 행동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강화 이론인데요. 가장 유명한 이론이 스키너죠. 스키너의 강화. 여러분 스키너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이 되게 좋은 의미로 들리잖아요. 계속 칭찬을 해주면 고래도 춤춘다는 거야. 이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동물은 마음이 없다. 다시 뭐라고? 동물은 그래 외부 자극. 그러니까 동물은 마음이 없으니까 인간 내부에 뭐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자극을 줘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줬더니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럼 내가 계속 돈을 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행동의 결과만 보면 돼. 결과만. 이게 무슨 말이죠? 행동의 뭐만 보고?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있고, 해볼게요. 4가지가 있거든요. 자, 적극적 강화는 예를 들면 성과급을 주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는 무슨 강화예요? 적극적 강화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과급을 주다가 근데 받고 나서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소거하는 거죠. 안 주는 거죠. 반대로 해보자. 처벌을 하다가 처벌을 안 하면 무슨 강화? 소극적 강화. 다시 요 4개를 외워야 됩니다. 다시. 자,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들 조련하려면 요 4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하는 거는 무슨 강화? 적극적 강화. 근데 바람직한 일을 안 했을 때는 좋은 걸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소거죠. 제거잖아요. 제거. 근데 맞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처벌, 뭐 징계 같은 거 하죠. 근데 징계를 했더니 애가 바람직하게 행동해요. 징계를 하다가 안 하면 무슨 강화? 소극적 강화. 이해해서요? 요 4가지. 4가지. 요 4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건 학습이죠. 학습. 요까지 깊게 놓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직도 심리학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영원히 평생 싸우겠죠. 그죠?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외부 자극에 의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갑시다. 자, 192페이지 브루마의 기대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갑니다. EIV죠, 그죠? 그림은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1번 유인가, 최종 보상에 대한 매력도, 뭐 승진이나 합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수단, 최종 보상이 가져올 수 있는 도구 수단, 열심히 근무하거나 금평 1등 하는 게 수단이겠죠, 그죠? 기대는 이 수단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주관적 기대, 맞죠? 내가 열공할 수 있는지, 내가 금평 1등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상황 요인에는 개인 능력이나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동기부여의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노력에 대한 보상의 유의성이 높고, 그리고 노력이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많이 노력한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이 아이브이 다시 뭐라고요? 자, 어떤 최종 보상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할 수 있는다는 무슨 기대? 주관적 기대만큼, 이 세 개를 곱한 만큼 동기부여 된다는 것이죠. 3번이 제일 죠. 각 요소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브룸의 기대 이론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감이 없을 때? 기대감이 없을 때. 다시 무슨 감이 없을 때? 기대감이 없을 때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됐습니다. 의에서 동그라미 3번 호혜주의 규범 밑줄. 타인과 공평한 교환을 원하는 것과 인지일관성, 그죠? 인지일관성. 내가 믿는 것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것을 인지일관성이라고 그러죠. 이 반대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지부조화죠. 인지부조화. 자,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A 중거인물 밑줄. 투입은 근무시간, 근무수행이고요. 산출은 보수, 승진, 직무만족이죠. 밑에 다시 A 동그라미 2번 무슨 보상을 느꼈을 때? 그렇죠. 과소보상이겠죠. 뭐 과다보상을 느꼈을 때도 행동하겠죠. 그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네요. 투입 산출의 변화, 지각의 변동, 중거인물의 변경, 이직 목표의 변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 딸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자, 알겠죠? 설날 때 여러분들 빡치지 않아요? 행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날 때 오빠는 5만 원 주고 나는 3만 원 주고 맨날 우리 효주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딸은 자기 중고인물이 오빠구나 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오빠는 중학생이잖아, 너는 초등학생이잖아. 오빠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뭐라 그래요? 오빠는 고등학생이잖아. 이렇게 해서 중고인물이 아니라고 뭘 왜곡시켜요?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 그러니까 왜 같은 과장인데 나는 성과가 100만 원 주는데 저 사람은 200만 원 줍니까? 아니야. 저 과장은 요번에 니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했잖아. 니 중고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뭘 왜곡시켜요? 지각이나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포터와 롤러의 EPRS. 다시 뭐라고요? EPRS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퍼포먼스, 성과를 내면 리워드가 주어지는데 거기에 만족을 해야지만이 다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브룸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그죠? 공평성 지각 같은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고. 여기 이제 포터 롤러는 크게 보면 시험에 2개가 나오는데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원래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갑니다. 대학교에 맨날 그 학생들하고 대학교 측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공시생들한테 좀 지원을 잘해주라. 그럼 공시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만족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거라고 이제 학생은 주장하겠죠. 그럼 학생은 학교 측에서는 뭐라 주장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합격생이 많이 놓으면 그걸 보고 지원을 충분하게 해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먼저 만족해야지 합격할까요? 성과를 내고 여기는 선만족 후 성과죠. 여기는 선성과 후 만족이죠. 윤정은 보기에 몇 번 같아? 2번? 어우, 착하네. 학생들은 맨날 1번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원 받고 싶으니까 그 공시생들을 위한 별도의 뭐 독서실이라든지 책 구매도 해주고, 그죠? 유튜브 강의도 공짜로 좀 개설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자, 기존은 뭐라고요? 기존 이론은 욕구 이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만족해야지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포터 롤러는 그게 아니라, 자, 어떤 에포트, 노력을 해서, 봐봐요. 뭘 먼저 했어? 퍼포먼스, 합격생을 배출하면 거기에 보상을 해주겠죠. 리워드. 거기에 만족해야지 다시 뭐 한다? 에포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요? 선성과 후만족이죠. 다시 뭐라고요? 선성과 후만족. 여기 시험자입니다. 기존 이론은 선만족 후성과인데 포터와 롤러는 거기 나있죠? 선성과 후만족. 선성과 후만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보상은 외제 보상, 하급 욕구, 내재 보상, 고급 욕구.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무슨 보상이 더 좋다? 내재적 보상. 다시 뭐라고요? 내재적 보상이 더 좋다. 다시 뭐라고요? 내재적 보상이 좋다. 내재적 보상이 좋다.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놉니다. 다시 포터 롤러는 선성과 후만족. 다시 뭐라고요? 선성과 후만족. 그다음에 이렇게 EPRS라고 기억하시죠? EPRS. 보상은 외제 보상과 내재 보상으로 나눈다. 넘어가시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A. 난이도 동그라미, 강도 동그라미. 어려운 목표가 동기부여의 연주고요. 구체성 동그라미, 방향 동그라미. 구체적 목표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줍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식의 말은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MBO로 발전했다. 별표 치시고 MBO로 발전했다. 나중에 이제 5시간에 MBO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15번. 자, 강화 이론은 행동의 원인보다는 행동의 결과 동그라미. 행동은 뭐의 함수다? 결과의 함수다. 외면이야.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입니다. 외면. 그렇죠. 내용. 인간의 내면은 본다, 안 된다? 안 본다. 션다이크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맞죠. 보상받은 행태는 반복하지만 보상받지 않으면 중단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등 했는데, 공부 잘해갔는데 부모님이 칭찬 안 해주고 뭐 안 해주면 계속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스키너의 강화 이론.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보다는 행동의 객관적 결과 자체가 관찰자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뭐 인식, 뭐 내면 이런 거 필요 없어. 알았죠? 오로지 뭐만 본다? 결과만 봅니다. 자, 적극적, 긍정적, 연속적 강화. 칭찬, 보수, 임금, 상. 이해했죠? 적극적 강화. 뭔가를 주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서. 그죠? 옆에 처벌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제공하는 거죠. 징계, 해고, 질책.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3, 4분면에 있는 소극적 강화는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니까 회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제거시켜주는 거. 벌칙 제거, 괴로움 제거, 징계 철회. 뭐 말인지 아시겠죠? 소극적 강화. 소거는 바람직한 결과를 제거하는 거. 임금 삭감, 칭찬함, 무시, 임금 동결.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보시죠. 여기. 그냥 좋은 걸 주는 거는 뭐야? 적극적 강화. 주다가 안 주는 거는 뭐야? 주다가 안 주니까 소거, 제거하는 거죠. 이거는 처벌이죠. 처벌하다가 안 하는 거는 무슨 강화? 소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죠. 소극적 강화. 자,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가 있습니다.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가 있는데, 연속적 강화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해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1등 할 때마다 계속 뭐 얼마씩 주는 걸 말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초기 단계에는 효과가 있지만 빈도를 늘리면 효과가 없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잘 들어. 연애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물 앵커링 이펙트도 설명했고 뭐라 그랬어요? 뭐부터? 꽃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알았지? 처음에 100만 원 주고 그 다음 100만 원 주고, 처음에 100만 원 주고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100만 원 주면 처음 받았던 100만 원만큼 효능감이 없단 말이야. 적극적 강화도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속적 강화. 강화 주기가 고정됐느냐 변동됐느냐, 간격이냐 비율이냐. 좀 이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회적 학습 이론입니다. 벤두라 이론인데, 인간은 외적 자극과 내면적 과정 별표. 그래서 인간은 행동한 외적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과정에서도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만 봅시다. 넘어가시죠. 자, 공직 봉사 동기 엄청 중요합니다. 공직 봉사 동기. 행정학에서 등장한 특이한 이론인데, 페리와 와이저는 신공공관리 비판 밑줄. 신공공관리 이론이 이제 성과급이죠. X형 인간. 성과급 같은 경제적 동기부여를 강조한 이론인데, 신공공 서비스론 별표. 공직자들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동기 유발 체계를 우리가 PSM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리라는 학자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아이브리그 여러분, 비즈니스 아카데미, 우리나라의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흔히 MBA를 거치면 민간 기업으로 가면 연봉이 3억이래요. 근데 공무원이 되는 쪽으로 가면 연봉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럼 보자. 인간이 경제적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어디를 선택해야지 맞습니까? 민간 기업을 선택하는 맞는데, 100명 중에 85명은 선택하는데, 꼭 요 정도의 비율은 돈을 훨씬 적게 주더라도 공직에 와서 일하려고 한다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경제적 인간이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인터뷰를 했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에 공통점을 묶어내서 뭐라고 만들었다? 이 사람들을 공직에 끌게 만드는 이 사람들 내면에 존재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아버님이 공무원이어가지고 저도 아버님 따라 공무원 해서 공공봉사식.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실향민이어서 통일을 해서 우리 할아버님의 원을 풀어드리고 싶다. 그죠? 어떤 특정한 정책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살아오면서 봉사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도 있고, 그냥 정의사건 보면서 빡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런 거 한번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없고 이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에게만 반응하는, 공무원들만 반응하는 동기유발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합규감입니다. 자, 외웁시다. 시작. 합규감, 시작. 합규감. 요거는 안에 내용까지 시험에 다 나왔어요. 합규감.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합리적, 규범적, 감정적, 합리적 차원, 합리적 차원, 정책 형성 과정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 정책 동일시조, 특정 이해관계 지지. 이건 뭐 같은 말이죠, 그죠? 내가 어떤 정책을 꼭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거죠. 규범적 차원에서는 자, 공익 몰입, 국가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성, 약자죠, 약자. 약자 보호 같은 느낌이죠. 감성적 차원에는 동정심과 희생정신, 선의의 애국심, 사회적 유의성인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의 문제. 알았죠? 일단 이 정도만 보시고, 자, 합규감입니다. 이건 안에 구분하는까지 잘 놓습니다. 자, 켈리의 긴 이론인데 켈리의 긴 이론은 짧게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귀인이란 단어는 원인의 기착 밑줄, 원인의 기착입니다. 자, 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뭐 많은 외부 요인, 날씨 때문에 경쟁자들이 안 왔거나 시험이 너무 쉬웠거나,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내부 원인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내부 기인이라 그래요. 느낌 있죠? 유독 경쟁자가 없거나 또는 시험이 너무 쉬웠거나 이럴 때는 무슨 기인이에요? 외부 기인이죠. 그럼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합격했어요. 내가 합격했을 때 사람들 잡으세요. 친구가 합격했을 때 여러분, 얘가 열공해서 합격했는지 시험이 너무 쉬워서 합격했는지 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의, 어떤 행위자의 그 원인을 찾아갈 때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한대요. 합특일이거든요.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입니다. 그렇듯해. 이건 너무 쉬워. 자, 보세요. 자, 해볼게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정학 중간고사 F를 받았어. 행정학 중간고사 F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모두 F를 받은 거하고 나만 F를 받았을 때, 모두 F를 받으면 시험 자체가 문제였겠지. 교수님이 문제였을 거 아니야. 나만 F를 받으면 무슨 문제예요? 그쵸? 이거 맞죠? 내 문제다, 내 문제. 이거 이해되죠? 자, 특이성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학도 F를 받고 뭐 다른 과목도 다 F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모두 F를 받았으면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을 텐데, 행정학만 F를 받았으면 이건 아마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겠죠. 자, 일관성입니다. 중간고사도 F를 받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F를 받았어요. 계속 F를 해필이면 이번 중간고사만 F를 받았으면 뭡니까? 계속 F를 받았으면 내 문제죠, 내 문제. 근데 이번 중간고사 F 받았으면 무슨 기인이에요? 외부 기인이죠. 요걸 해서 엄청나게 재밌는 예를 놉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나와 타인의 기인을 찾아갈 때 엄청난 왜곡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미 우리나라 속담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타인입니다.
친구의 친구. 합격, 불합격 있습니다. 여러분 뭐 뻔하죠?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야.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니까 무슨 기분이요? 내가 떨어지면 제가 이번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어요, 무슨 기분? 근데 친구가 붙으면 친구가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저기 무슨 기인? 외부 기인이고, 여기가 무슨 기인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깔끔하잖아.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하지. 나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기적 차고예요. 이기적 차고. 여기는 근본적 기인 오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원인을 찾아가면 내 친구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타인을 평가할 때는 오류는 무슨 오류? 근본적 기인의 오류. 나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갈 때는 무슨 오류? 이기적. 나는 이기적 착오죠. 위기적 착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7페이지 보면 자, 근본적 기인의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 밑줄. 외제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재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이건 이제 불합격 때 얘기인데요. 더운 여름날 주민센터에서 업무 처리가 불만족할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불만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이라 하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됐습니다. 즉 상황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재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거. 됐습니다. 한편 행위자 관찰자 편향 밑줄. 나와 타인의 동일한 행동 결과를 해석할 경우 자신의 경우는 외제 요인을 해서 찾고 타인은 내재 요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불합격 밑줄. 불합격했을 때 나는 노력 부족보다는 경쟁률의 운 때문에 불합격해서 타인은 이렇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존적 편견 밑줄. 자신의 성진은 공정한 평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료의 성진은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셀프 서빙이죠. 그러니까 내한테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적 착오입니다. 됐습니다. 통제의 현상 넘어가시죠. 8번도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해서 동기부여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봉사도 방금 켈리의 기인으로는 7급에서 좀 깊게 나와서 아직 9급에는 안 나왔거든요. 참고사항만 봐주시고 공직봉사 동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